안녕하세요. 삼국시대 중 신라와 가야를 맡게 된 임태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라는 삼국 중에서 고구려 백제보다 시작이 훨씬 늦었고 가장 약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고구려 백제와 함께 삼국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야라는 연맹체가 왜 같이 한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망하게 된지, 일찍 망하게 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건국신화를 먼저 보도록 해요. 건국신화에는 그 나라의 그 역사 전통이 들어있고 거기에 역사적 진실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좋아요. 같이 시작하도록 해요. 자, 잘 보셨어요? 뻥이 좀 심하죠? 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하필 신라의 박혁거세와 김수로 왕은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알은 어떤 동물이 낳죠? 새가 낳죠? 새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자, 삼한, 즉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나라에는 소떼라는 걸 세웠어요. 이 소떼에 보면 새가 위에 있죠? 이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메신저의 의미했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가 낳은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와 김수로 같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페이지 22쪽을 펴보세요. 자, 이제 신라가 시작합니다. 신라는 진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사로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로국은 뛰어난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강력한 나라가 되긴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보다 발전이 늦었어요. 그리고 박혁거세 때부터 연맹체로 발돋움해서 박석, 김씨가 번갈아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씨가 하나로 합쳐진 것보다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성씨가 왕위를 독점하는 경우에 왕권이 강한데 고구려 백제는 이런 체제를 빨리 만들었지만 신라는 이를 일찍 만들지 못해서 왕권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라는 낙랑군이 원래 한반도에 있었을 때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신라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제 낙랑군이 이제 중국 요서 지방으로 쫓겨난 후에는 이제 고구려에게 선진 문물을 전해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중국과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다행히도 신라는 고구려에게 조금이나마 선진 문물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자, 이런 상황에 왜가 갑자기 신라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공격에 다급해진 내무랑은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왜가 갑자기 신라의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외 공격에 다급해진 내무랑은 다행히도 고구려와 친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외를 몰아내고 가야 연맹체 대표국인 금관가야를 공격했어요. 이를 정확히 알려면 국제정세를 이해해야 해요. 당시에는 고구려가 신라와 친한 반면에 백제는 일본 가야와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즉 일본이 신라에 침공한 것도 백제와의 사이를 생각해야 돼요. 즉 백제와 일본, 가야가 한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침공한 일본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그 가야 연맹체의 대표국은 금관가야까지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왜가 신라에 쳐들어갈 수 있도록 금관가야가 도와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금관가야는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자, 이렇게 고구려에서 신라를 거쳐서 가야로 고구려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관가야를 공격하면서 금관가야 본진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되면서 금관가야는 커다란 타격을 받고 이렇게 좀 다시 회생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관가야 중심의 시대는 넘어가고 대가야 중심으로 가야 연맹체가 뭉쳤었습니다. 이것은 경주 호우청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인데 글씨를 잘 보시면 광개토대왕이라는 글자가 잘 새겨져 있고요.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고구려의 도움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사실상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 되는 관계로 전락했어요. 그렇지만 내무랑이 김씨 부족만이 왕위를 세습할 수 있게끔 왕권이 강해진 측면도 있었어요. 신라도 이제는 중앙집권 국가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페이지 23쪽에 금관가야 보시죠. 자, 변환에서 생겨난 금관가야는 벼농사가 잘 되고 질 좋은 철이 풍부했어요. 자,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철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풍요로웠겠죠? 그리고 금관가야는 바닷길을 통해 외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철을 수출하였어요. 그리고 이때 벌어진 돈을 바탕으로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도 세상을 이끄는 힘은 돈입니다. 자, 그러나 돈이 많았어도 힘이 약하니까 광개토대왕에게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고 좀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죠. 그렇게 금관가야가 몰락하자 가야 연맹체는 어쩌지 중심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대가야의 중심을 뭉치게 됐지만 이때 입은 타격을 만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제 편으로 또는 신라 편으로 서로 포섭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백제와 신라가 두들기니까 결국 가야는 하나의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자, 비록 가야는 연맹체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무척 발전했어요. 그리고 가야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악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야금이에요. 가야금 원래 금이라는 악기인데 가야에서 나온 금이라고 해서 가야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알 거예요. 김유신 장군은 아시죠? 김유신은 나중에 신라 삼국통일의 주축이 되는데 김씨 금관가야 왕족인 김의 김씨의 후손입니다.
자, 신라는 이제 고구려 밑에서 왕권을 키웠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 때까지는 사이가 좋았는데 그 아들인 장수왕 때가 되자 자, 이제 한강 유역을 백제 한강 유역을 빼앗고 남진 정책을 벌이면서 신라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신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라에서 어쨌든 고구려의 영향력을 이제 벗어나서 백제와 손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백제도 당시 궁지에 몰렸고 신라도 고구려를 먹어야 됐으니까 약한 두 사람이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눌지왕 때 1차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선생님이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자, 다음에는 자, 신라가 아직까지는 왕위가 약했지만 어떻게든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해서 나중에 신라가 강력해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